127쪽. 연우는 127쪽보다 앞에 있나요? 자, 알차게 수업을 해봅시다. 127쪽에 풀어야 될 거는 872, 1. 871번엔 2차 방정식 A라고 하는 2차식과 B라고 하는 2차식을 이용해서 이 관계를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하니까 이 관계를 만족한 x의 값을 구할 생각이거든. 먼저 첫 번째 ab를 더하라고 하니까 ab 선생님 더할 생각이야. ab를 더하면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8인가? 됐어요? 그 값은 0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ab를 곱한 녀석의 값, ab를 곱한 녀석은 0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네. 그럴 수 있는 x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앞에 걸 만족하는 녀석부터 계산해 보려고 하거든. 앞에 건 2로 약분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니까 x 더하기 x 마이너스 2 합차를 이용해서 유소낼 수 있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앞에 있는 a, b를 더해서 빵 나오는 거는 x가 마이너스 2가 되든지 또는 플러스 2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네. 여기까지 된 거 맞죠? 근데 뒤에 있는 것도 인수해야 될 것 같은데? 뒤에 있는 녀석은 빵이 안 됐으면 좋겠다며, a, b 곱하면. 근데 앞에 있는 값은 인수분해하게 되면은 x 곱하기 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하고 1을 곱한 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곱하기 x하고 3하고 마이너스 1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6 대각선끼리 곱했더니 3x 마이너스 2x니까 x 이해 잘 됐죠? 그러면 앞에 있는 값은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뒤에 있는 건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2니까 빵이 안 나오려면은 x는 2여도 안 돼. x는 2가 돼도 안 되고 x는 마이너스 1도 되면 안 되고 x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돼도 안 되는 거죠? 그럼 빵 돼버리니까. x는 2가 되면 안 되는 건 중복되니까 하나만 썼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녀석으로서 x의 값을 뭐라고 답할 거야? 발음을 다시 해보실래요? 답이 뭐라고요? 선생님 귀 쫑긋 세우고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답을 얘기해 주세요. 네, 마이너스 2가 답이죠? 다음 처음에 마이너스라고 했던 거니 플러스라고 했던 거니? 그건 플러스라고 답하는 거는 집중하지 않고 주어진 거 풀어줄 때 몰입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반응인 것 같거든? 왜 그랬을까? x는 마이너스 2 또는 플러스 2가 되어야 하는데 x의 값은 2가 되면 안 된다며. 플러스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하는데 플러스 2면 안 된다며. 그러니까 되는 건 마이너스 2만 남는 거잖아. 근데 왜 플러스라고 얘기했는지 선생님은 좀 약간 알쏭달쏭하거든? 왜 그랬을까? 좀 이해된 거 맞니?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875. 연우는 그 앞에. 자, 75번으로 갔습니다. 75번 문제는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 같은데 또 풀어? 883번. 883번 문제가 다음에 있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a의 값들을 곱해보세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중근을 가지려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값이 빵이었을 때 판별식이라고 하는 게 0이었을 때 중근을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판별식이 뭐였는지 기억나니? 판별식은 루트 속에는 근해 공식의 루트 속에 있는 게 판별식이거든. 근해 공식의 루트 속에 뭐가 있지? 그건 근해 공식이고 근해 공식의 루트 속에 있는 거. 근해 공식의 루트 속에 뭐가 있었지? 아까 둘 다 대답해 줬잖아. 루트 속에 뭐가 있었지?
이게 루트 속에 있는 건가? 근해 공식에? 근해 공식의 루트 속에 있는 값을 우리는 판별식이라고 부르거든. 그 판별식의 값이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판별식이 0이면은 중근을 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우리는 근이 없다고 배웠어. 그러니까 지금 문제 요구한 거는 판별식의 값이 0이었을 때 중근을 가진다는 조건을 통해서 문제 푸세요 라는 얘기거든. 여기까지 됐을까? 그래서 선생님 지금 하려고 하는 건 꼴랑 A, B, C가 누군지만 읽고서 여기다 대입해서 빵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고 풀 계획이야. A의 값은 2, B의 값은 A, C의 값은 2라고 하거든. 그럼 선생님 여기다 대입해서 풀려고 하는데 대입하면 뭐가 돼? A제곱 마이너스 네. 그때 A라고 하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있는 것 같아. 제곱에서 16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A의 값 두 가지를 곱한 값을 답으로 쓰세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곱했더니 답은 마이너스 16의 값이 답이겠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자, 886번으로 갔습니다. 886번은 2차 방정식의 중근이 B라고 하는 중근을 가질 때 A하고 B의 값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X 앞에 있는 개수의 값이 A에다 2배한 짝수인 것 같아. 그래서 원래 우리는 A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는 빵이었을 때 근해 공식의 루트 속에 있는 게 판별식인데 다시라고 표현된 게 있으면 짝수 공식의 판별식은 4분의 1이라고 쓸 거고 루트 속에 있는 값이 뭐였지? 짝수 공식에서 B-의 제곱 네, 이게 판별식입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이면 중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문제가 중근을 갖는다고 하니까 판별식의 값은 0이 나와야 되겠네? 그럼 선생님이 지금 A, B, C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A는 누군지 알 수 있을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여기서 A. A는 1인가? B-는? 네, B-가 A겠죠? C는 네, X가 없는 녀석이 통으로 다 상수항이죠? X가 없는 게 C입니다. 4A-3 지금까지 됐을까요? 근데 가장 많은 애들이 상수항의 값을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하는 실수를 되게 많이 하거든. C의 값은 4A-3입니다. X가 없는 거. 자, 그러면 지금 판별식을 적용해 보려고 한단 말이야. 쌤 지금 짝수 공식의 판별식을 쓰고 있습니다. 4분의 D를 구하고 있는 중인데 누굴 제곱하죠? A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네, 요게 AC 곱한 거구나. 그 판별식이 0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의 값이 빵입니다. 따라서 인수분해했더니 A 곱하기 A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A A 마이너스 3이랑 A 마이너스를 인수분해했고요. A의 값은 두 가지인 거네. 첫 번째 A라고 하는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두 번째 A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A가 3이었을 때 B라고 하는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A한테 3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A한테 3을 집어넣어서 선생님이 한번 쓰려고 하거든.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인가? 이건 누구의 제곱인지 한눈에 알 수 있을까? 네, 그러네요. 이건 X 플러스 3의 제곱이네요. 그럼 지금은 근이 중근이 누구란 얘기야? 네, 마이너스 3을 대입해야지 빵이 나오는군요. 두 번째는 A한테 1을 갖다 대입해가지고 식을 쓰려고 합니다. A한테 1 대입했더니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지금은 누굴 제곱한 거지? 네, 지금 X 플러스 1을 제곱한 거네. 그러니까 근이라고 하는 거는 중근이 마이너스 1이구만. 근데 문제 우리한테 요구한 거는 A에서 B를 뺀 값 중에 제일 큰 걸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A에서 B를 빼면은 6, 여기서 A에서 B를 빼면 2, 가장 큰 건 6인가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887번으로 갔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 b에 대해서 2차 방정식에 중근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중근을 갖긴 하는데 b라는 숫자가 두 자리 자연수인 걸 기억하고 있다 풀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서 판별식을 적용했으면 좋겠거든. 이거는 x 앞에 있는 게 짝수가 아닌 모양이야. 그냥 판별식에 적용하려고 해. 불러봐봐. 그게 누군지 생각해서 얘기해줘야지. 아까 여태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제 잘할 때 돼서 물어본 건데 아직 잘 안 되나 보다. 그럼 조금 더 연습시켜줘야 되나?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값이 0이 되는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은 루트 속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고, 여기서는 a라고 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a는 최고차계수, b의 값은 1차계수, c의 값은 상수항인데, a라는 값은 지금 최고차계수 1인 거고, b라고 하는 값은 a인 거고, c라고 하는 값은 4b인 거니? 요게 지금 이해됐을까? 그래서 얘기할 때 지금 판별식 여기다 적용할 때 여기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서 답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안내해 줬으면 이제 얘기해 줄까 이제? 자, 판별식 적용하면 뭐라고 해야 돼? a제곱 마이너스, 네 그러네, a제곱 마이너스 4b가 되겠구나. a제곱 마이너스 4배에서 2개 곱한 건가? 그럼 4b가 아닌데? 16b인가 그러면? 그런데 이제 몇 번 하고 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서너 번 정도 하고 나면은 우리가 개념선을 풀었잖아. 그러니까 개념선을 풀었으니까 판별식 값을 바로바로 구하는 편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이 약간 좀 부실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한다. 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으니까 판별식은 지금 0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판별식 0이라고 한다면 성립하는 거는 a제곱과 16b가 똑같다는 얘기구만.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런데 두 자리 자연수였으면 좋겠고 b의 값은, a의 값은 제일 컸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a라는 숫자도 자연수인 모양이네. 근데 b는 두 자리 숫자라고? 그러면 두 자리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16은 이미 제곱수잖아. 그럼 b도 제곱수여야지만 a라는 숫자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이 납득이 됐을까? 왼쪽에 있는 건 제곱수기 때문에 16은 4의 제곱이라서 b라고 하는 숫자도 제곱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곱수 중에 제일 큰 녀석이 누굴까? b가 클수록 a도 클 거니까. 제곱수 중에서 두 자리 제곱수 중에 제일 큰 게 누구야? 두 자리 제곱수는 16, 25, 36, 49, 64, 81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두 자리 제곱수 중에 제일 큰 게 누구야? 네, 81이 제일 큰 거죠? 그래서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81이 됐을 때가 b의 값이 제일 클 테고, 지금 이 값은 4의 제곱과 9의 제곱이니까 얘가 지금 4의 제곱과 9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a는 누구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 그래서 a 값은 누구라는 얘기죠? 네, a 값은 36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892번. 892번으로 갔습니다. 892번은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이었을 때 자연수 AB에 대해서 AB 더한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풀어준 문제 같은데? 자, 1을 갖다 대입하려고 합니다. 숫자 1은 근이기 때문에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대입하는 건 x값 대신에 대입하는 중이고요. x한테 1을 대입했더니 1 더하기 a 곱하기 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의 값이 빵입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1하고 마이너스는 지워졌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계획이 없다. a, b-2 빼기 b라고 돼 있잖아 지금. 그런데 문제가 준 건 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a, b의 값을 자연수라고만 얘기했으니까 자연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지금 얘기했구만.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인 상황이고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인 상황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문자의 개수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린 이런 녀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와이프가 두 명이야. 문자가 두 개야. 와이프가 두 명이야. 식이 한 개야. 남편이 한 명이야. 남편 한 명, 한 명에 와이프 두 명은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이름이 부정방정식이야. 근데 부정방정식을 풀 때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걸 인수분해 되게끔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이건 지금 인수분해가 안 돼. 왜냐면 공통되는 인수가 없으니까. 그럼 공통되는 인수를 만들려면은 b-2라고 하는 게 괄호 속에 묶여 있으니까 쌤 생각에는 b-2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럼 b-2로 묶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2를 더해 준 것 같은데 지금 마이너스 2는 플러스 2죠. 윗식에 플러스 2 플러스 2 더했으니까 오른쪽은 2인 것 같고요. a-1과 b-1을 곱해가지고 2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a하고 b는 자연수라며. 그럼 a, b가 자연수일 때 2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앞에 숫자가 2, 뒤에 숫자가 1일 때, 앞에 게 1, 뒤에 게 2였을 때 그때는 곱하면 2가 나오죠? 그런데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를 곱해도 2가 나오고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를 곱해도 2가 나오긴 하지만 a, b가 지금 자연수라고 얘기했잖아. 된 거 맞죠? 그렇다면은 첫 번째 줄에서는 a, b가 누군 줄 알겠니? (3하고) 3? a-1이 2가 나오도록 하는 a는 3인 것 같아. b-2가 1이 나오도록 하는 b의 값도 3인 것 같아. 됐을까? 그럼 두 번째 줄에서 a, b가 누굴까? 2하고 4. 세 번째 줄에서 a, b는 누굴까? a-1의 값이 무엇을 a한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올까? a-의 값은 a가 누구면 마이너스 1이 나올까? 이제 b는 누굴까? 자, 세 번째로 갔습니다. 이때 a, b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근데 문제는 a, b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a, b가 자연수가 아닌 것들은 필요 없겠네? 됐나요? 그럼 지금 a하고 b의 값을 3하고 3이었을 때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뭘 검토를 해야 되냐면 a, b가 둘 다 3하고 3이었을 때는 진짜 1을 근으로 가지는 거 맞아? 방정식이 한 근의 값 1이라고 얘기했잖아. 맞죠? 혹시 우리가 지금 계산한 게 혹시 하자가 있을까봐 선생님 검토하는 중이거든? 답이 두 가지가 나왔으니까 둘 다 되는지 둘 중에 하나만 되는지 검토 좀 하려고 해. 그럼 A, B에 3하고 3을 갖다 대입하게 되면 A한테도 3을 대입하고 B한테도 3을 대입해 진짜 근이 1인지도 검토도 해볼게. A한테 3하고 B한테 3 대입했더니 X의 제곱 3X 마이너스 3가? A한테 3 대입했고 B한테 3 대입했는데 지금 이 내신 거 맞죠? 그럼 이거의 근해값은 1이 맞아요? 1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는 거 맞나요? 근이라고 얘기하려면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해야 되죠. 선생님 지금 너희들 좀 어떻게 수업하고 있냐면 한 번 설명하면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을 지금 니네가 대답 리액션이 느리고 늦게 이해해서 지금 두 번, 세 번씩 계속 말하는 수업하고 있거든? 이런 수업은 되게 저급한 수업이야. 몰입하고 집중하고 정확하게 이해가 됐다 아니다 빨리 대답해주고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거든? 자, 첫 번째 1을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는 거 맞아? 확인했어? 네, 그래서 1이 근인 거는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A라는 녀석의 값이 2하고 B의 값이 4였을 때 혹시 하자가 있는지 검토해 보려고 하거든. A한테는 2, B한테는 4, B한테 4 대입하고 있습니다. 대입했더니 X의 제곱 그 다음이 누구지?
A한테는 2를 대입했고 B한테는 4를 대입했거든. 그러면은 누가 될까? 네.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선생님 수업해야 되는지 너무 고통스럽다 실은 약간. 네. 그럼 1이라고 하는 게 근인 게 확인이 되니? 1을 대입하면 동호가 성립하나요? 확인했나요? 그럼 둘 다 하자가 없는 거네. 그럼 3,3하고 2,4가 다 되는 건데, 그럼 두 개 값을 더하라고 얘기했으니까 A, B를 더하게 되면 다행히도 이때도 더한 값은 6, 이때도 더한 값은 6인가요? 그래서 더한 답은 6이라고 답할 수 있겠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896번으로 갔습니다. 다무 이것보다 앞에. 자, 896번은 서로 다른 주사위를 두 개 던져가지고 서로 다른 주사위를 두 개 던져서 나온 눈의 숫자의 차이의 값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될 확률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면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가 있죠? 36가지 경우의 수가 있나요? 6 곱하기 6이니까. 그럼 36가지 중에서 차이 값이 이거에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럼 내가 필요한 건 일단 해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네. 해를 구하려고 봤더니 x 곱하기 x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였을 때 마이너스 7x가 나오는 건가요? 그럼 해가 누굴까요? 그러겠네. 선생님 한 줄로만 안 썼는데 이해되시죠? 그러면 문제가 첫 번째 주사위의 눈이 A, 두 번째 주사위의 눈이 B였을 때 36개의 순서상 중에서 숫자의 차이값이 2 또는 5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구나. 그럼 차이값을 표현할 때는 A 빼기 B를 차이값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 차이값은 어떻게 표현하죠? 이 두 개의 숫자의 차이값을 어떻게 표현하죠?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엄청 많이 봤을 것 같은데 두 개의 숫자의 차이값을 어떻게 표현하죠? A가 큰지 B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빼가지고 절대값까지 쓱 씌워야지만 차이값입니다. 혹시 이런 걸 처음 보셨나요? 다음은 처음 봤나요? 두 숫자의 차이값은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운 게 두 숫자의 차이값입니다. 자, 이 차이값이 2 또는 5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차이값이 2가 나오는 경우는 A에서 B를 뺐을 때 2가 나오거나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게 차이값이 2, 플러스 2도 절대값은 2, 마이너스 2도 절대값 2니까 차이값이 5가 나오는 거는 빼가지고 5가 나오던지 빼가지고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게 차이값이 5가 나오는 것 같거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자, 쌤이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몇 개 있는지 세려고 하거든? 자, 차이값 2가 나오는 A, B의 순서상은 몇 개 있을까? 차이값 2가 나오는 A, B의 순서상은 몇 개 있을까? 선생님이 몇 개 있을까를 여러 번 얘기할 동안 머리가 작동해가지고 손가락으로 개수를 세가지고 몇 개요라고 얘기하면 참 아름다운 수업이 될 것도 같긴 해. 자, 이번엔 차이값이 마이너스인 거는 몇 개 있을까? 이럴 때 머리를 같이 사용하면서 계속 작동시켜야 되거든? 아주 사소한 거야. 선생님이 몇 개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다음 걸 계산해서 눈으로 보여줄 때까지 머리를 놀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자기 머릿속으로 뭐가 있지 하면서 손가락으로 세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 사소한 차이가 미래를 바꾸거든? 자, 차이값이 5가 나오는 거는 몇 개야? 한 개밖에 없나? 차이값이 마이너스 5인 건 몇 개 있어?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되신 거 맞나요? 그럼 다 해가지고 10개 있네? 원래 모든 경우의 수는 36가지인데 지금 문제에서 차이값 2 또는 5가 나오는 거는 10가지. 그래서 약분해서 확률의 값은 18분의 5가 확률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게 몇 번일까요? 897번으로 왔습니다. 897번 문제는 약간 어려운 문제야. 897번 문제는 상소함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거든.
2차식이 있는데 2차식 fx에 대해서 x 플러스를 대입한 것과 x를 대입한 녀석 식을 빼가지고 2x-2가 나옵니다. 0 대입한 값이 2라고 합니다. 그때 이 2차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해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럼 내가 지금 어디까지는 알고 어디까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2차식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사실은 이 방정식에 대한 문제를 풀어서 해를 구하려면 fx가 누군지 알아야지만 해를 구할 수 있어. 그래서 fx를 구하고 싶은데 fx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은 2차항계수가 누군지는 몰라. 2차식인데 1차항계수가 누군지는 몰라. 하지만 상수항의 값은 아는 것 같은데 0을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상수항에 2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야지 x한테 0을 집어넣으면 상수항 2가 나오니까. 지금까지 이해가 됐을까요? 그러면 이제 할 일은 여기다 집어넣어서 등호가 성립하는 A, B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선생님은 A, B를 구할 생각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x 플러스를 x한테 x가 지금 이렇게 3개가 x가 있는데 x한테 x 플러스를 집어넣은 걸 쓰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앞에 거 쓰는 중이거든. fx 플러스 1. x값이 지금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x가 있는데 거기 x값 대신에 x 플러스를 집어넣으려고 해.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fx 플러스 1은 a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1 x값 대신에 x 플러스 1만 집어넣는데 지금 이해가 됐을까? 이해됐어? 지금 이거 쓴 거? 거기서 fx를 빼라고? fx는 알고 있으니까 fx를 빼라고 하니까 이걸 지금 빼란 얘기네? 이걸 뺀 녀석의 값이 얘랑 똑같다며.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럼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전개했더니 a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bx 플러스 b 플러스 2인데 여기서 이것들 세 가지만 빼주세요. 그게 옆에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구만. 이제 된 거 맞지? 지금까지는? 선생님 생각에는 대부분의 아이들 중에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나온 녀석에 대해서 이렇게 쓸 줄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좀 하다하거든? 멀쩡하게 x값 대신에 x 플러스 1만 집어넣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그 x 플러스를 집어넣지 못하는 아이들이 꽤 많아.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설명했어 지금. 자, ax제곱하고 ax제곱은 지워집니다. bx하고 bx 지워지고요. 2도 지워지는 것 같아. 남은 것들이 똑같은 모양이야. 왼쪽에 남은 거는 2ax 더하기 a 플러스 b가 남은 것 같고 오른쪽에 남은 거는 2x 마이너스 2가 남은 것 같거든? 이거 두 개는 항상 똑같다는 것 같은데? 두 개가 똑같으려면 a가 누구여야 돼? a가 누구면 등호가 성립하는 거 같니? 여기 1창에는 x 앞에 2a라고 써있는데 여기 x 앞에는 2라고 써있거든? 네, a가 1이면 등호가 성립하겠다. 다모 이해된 거 맞냐? 자, a가 1이었을 때 b의 값이 누구면 등호가 성립할까? 네, b의 값이 마이너스 3이면 등호가 성립하겠네. a가 1, b가 마이너스 3이면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똑같을 테니까. 이해됐을까요? 자, 그러면 1하고 마이너스 3을 대입했더니 fx 값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fx인 걸 알게 된 거네? 그 fx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래. 집어넣은 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방정식을 푸세요. 그럼 집어넣으면 왼쪽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는데 오른쪽은 2x 플러스 2인 거네? 2는 지웠고 2항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5x가 빵? x 곱하기 x 마이너스 5의 값이 빵이니까 해가
0 또는 5가 해가 되겠군요. 요게 지금 우리가 구하는 답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900번이라고 들었습니다. 다음은 900번보다 앞에 99번 문제. 자, 99번 문제가 연립방정식을 풀어가지고 해가 존재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의 값이 빵이라고 하는 방정식과 a-x 더하기 b-y 플러스 c-의 값이 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번 1학기 시험범위였던 것 같아. 연립방정식이 있을 때 어떨 때는 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이 어떨 때는 해가 없나요? 어떨 때는 해가 무수히 많나요? 이 지식을 중2 때 배운 지식을 알고 있나요? 물어보는 질문인데 다음에 어떨 때는 이게 해가 무수히 많지? 연립방정식이 해가 무수히 많을 때는 어떨 때가 무수히 많아? 다음이야?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니? 아예 모르니? 네, 해가 무수히 많을 때는 x 앞에 꺾기를 나누게 한 녀석과 y 앞에 꺾기를 나누게 하는 것과 상수함끼리 나누게 한 게 똑같으면은 우리는 해가 무수히 많다고 얘기해. 이게 똑같으면은 두 식은 같은 식이어서 해가 되게 많다라고 얘기하고요.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x 앞에 꺾기를 나누게 한 것과 y 앞에 꺾기를 나누게 한 건 똑같은데 상수함끼리 나누게 한 게 달랐을 때 우리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지난 시험범위였습니다. 모르시면 안 됩니다. 수학은 네가 예전에 배운 것들을 잊어버리는 걸 허용하잖아, 수학은. 예전에 배운 것들은 당연히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걸 계속 배워나가거든. 나와서 틀리면 배우고 이제 새롭게 다시 머릿속에 저장해야 돼. 자, 문제가 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해가 없으려면은 지금 x 앞에 꺾기를 나누게 해야 되거든. x 앞에 꺾기를 나누게 하면은 1분의 a-1, y 앞에 꺾기를 나누게 하면은 5-2a분의 1. 상수항은 왼쪽으로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데 상수항끼리 나누게 해주면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인데 마지막이 같지 않아야지 해가 없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근데 분수끼리 똑같았을 때는 대각선끼리 곱하려고 하거든? 분수끼리 똑같았을 때는 대각선끼리 곱하려고 하고 분수끼리 똑같으면 대각선끼리 곱한 녀석의 값이 똑같습니다. 이쪽끼리 곱한 것과 이쪽끼리 곱한 게 똑같다고 나왔습니다. 전개하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2a 7a 마이너스랑 5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5. 난 이 방정식 해를 구하기 위해서 2항에서 2차 방식 세우려고 하거든? 2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6이니까 인수분해가 됐으면 좋겠다. 2a하고 a를 곱한 거고 6의 값은 3하고 2를 곱한 건가? 그럼 마이너스 4a하고 마이너스 3a니까 마이너스 7a. 그럼 a 값이 이제 두 개 나오네? 2a-3하고 a-1이라고 가로줄을 썼더니 a의 값은 지금 두 가지야. 그럼 우리가 지금 답으로 선택하는 건 둘 중에 하나만 아마 답으로 선택이 될 것 같거든, 쌤 생각에는. 그럼 A 중에 되는 건 누구고 안 되는 건 누가 답이야? 다음과 얘기해봐. 답은 뭐야? 자, 50%의 확률이야. 답이 뭐냐고. 2? 정수여서 느낌이 2 같았어? 연우는? 왜? 이유는? 지금 마지막에는 분수의 값은 1입니다. 마지막에는 분수의 값이 1이기 때문에 같지 않아야 된다며. 근데 내가 2를 집어넣게 되면은 A한테 2를 집어넣게 되면은 1분의 1이어서 1하고 1이
같아 버리잖아. 같으면 안 된다고. 마지막에. 선생님 다무 눈빛을 봤을 때 이해가 잘 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어서 걱정스럽다. 이해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는데 다무쯤 이해되시나요? 연우도 이해됐나요? 마지막 게 등호가 성립하면 안 되는데 2를 대입했을 땐 등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는 되면 안 됩니다. 2분의 3을 집어넣게 되면은 1분의 2분의 1이니까 왼쪽이 2분의 1이고 오른쪽은 1이니까 같지 않습니다. 답은 2분의 3을 선택해야 됩니다. 다음에 풀어야 될 게 90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90번 문제도 왜 풀어준 것 같지? 느낌이 왜 그렇지? 이게 뭔 상황인지 모르겠다. 나는 900번 풀어준 문제 같은데. 자, fn이라고 하는 셀값이 있습니다. 2부터 999까지를 집어넣어서 곱한 걸 a라고 합니다. 그 a의 값을 구한 다음에 a를 여기다 집어넣고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런데 fn이라고 하는 녀석은 쓸 때 작은 걸 앞에다 쓰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분모에 있는 값은 n제곱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인수분해하게 되면은 분모에 있는 거는 n-1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나? 쌤이 일부러 작은 거 앞에다 썼고 큰 걸 뒤에다 썼거든? 여기 써있는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n제곱을 분모 따로 인수분해했고 분자 따로 인수분해했거든?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제 a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쓰려고 하는데 a가 누군지 구하려고 하는데 제일 처음 f의 값을 구하라며. 여기다 2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 식을 바꾼 인수분해된 식한테 여기다 지금 2를 대입하려고 하거든? 그럼 2 대입하게 되면 분모의 값은 2 대입했더니 1 곱하기 3인가? 이해가 된 거 맞니? 그 다음 3을 갖다 대입할 건데 3을 갖다 대입하면 누구지? 2 곱하기 4분의 그런 식으로 대입해가지고 마지막에 999까지 대입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마지막 999를 대입했더니 분자의 값은 999 곱하기 999가 되겠네? 선생님이 전에 이거 풀어주면서 이런 말도 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도 했던 것 같아. 자, 3분의 2하고 2분의 3이라는 건 곱하면 지워집니다. 4분의 3하고 3분의 4도 지워질 거고요. 999분의 998도 지워질 겁니다. 남은 건 첫 번째 분수하고 마지막 분수만 남습니다. 근데 곱하기이기 때문에 2하고 1000의 값을 약분이 가능한 것 같거든? 그럼 2하고 1000을 약분했더니 결국 a라는 값은 500분의 999인 건가? 이해됐나요? 그 a의 값을 집어넣으세요. 500분의 999를 집어넣으세요. 그랬더니 999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998입니다. 인수분해해서 해를 구하세요. 999x라는 녀석과 x를 곱해서 첫 번째 2차항이 나왔고요. 998하고 1을 곱해가지고 998인데 마이너스가 밑에 있어야지 마이너스 x가 되는 거니? 그럼 쓸 때는 999x 플러스 998 x 마이너스 1이라고 써야 되겠구만. 그럼 해를 갖다 구하라고 했으니까 해는 두 가지네. 마이너스 999분의 998하고 또는 1이 있나요? 그 중에 보기 중에서 해가 될 수 있는 녀석의 값은 1이 답이라는 얘기죠. 이해된 건 맞아요?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903번으로 갔습니다. 903번이 중근을 갖도록 가는 정수 A, B의 값을 연우는 903번보다 앞에 모르는 건 있나요? 90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902번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x의 값이 10-3a라고 합니다. x가 10-3a? 근이라고 하는 건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해야 되잖아. 그럼 대입하자 일단. x값 대신에 지금 10-3a를 대입했고요. x값 대신에 10-3a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에 거 10을 제곱했으니까 100, 앞뒤 곱해 2배 했으니까 60a, 뒤에 거 제곱했으니까 9a 제곱. 마이너스 100 플러스 30a. 이제 해를 구하는 중인데 9a 제곱이랑 a 제곱이니까 10a 제곱. 마이너스 100하고 플러스 100은 지워지고 마이너스 30a가 있는 것 같아. 10으로 약분해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3a. a로 묶어서 인수분해하면 되겠네? 그럼 a가 누구라고요? a는 0 또는 3인가요? 근데 문제에서는 a 값이 자연수라고이겠네. 그러니까 0을 버리고 a의 값은 3을 선택하세요. 그럼 a한테 3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네? 그리고 두 분의 고백값을 구하라는 얘기구만? a한테 3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a한테 3을 집어넣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9? 그럼 이때 두 분의 고백값을 구하라고? 두 분의 고백값을 어떻게 구하냐? 근해 공식 적용해볼까? 뭐라고? 무슨 말인지 못 들었습니다. 근데 9가 맞니? 아, 3대2 관계 10이구나. 9가 아니네. 그럼 근해 공식까지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인수분해만 될 것 같은데? 인수분해 되니까? 됐나요? 그럼 두 개의 근해값이 누구누구 있다고? 그 두 분을 곱하면? 자, 그 다음 질문이 903번이었습니다. 903번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중분을 갖도록 하는 정수 AB가 있습니다. AB의 값은 정수라고 얘기했고 순서상 개수가 몇 개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분을 가지는 게 포인트구만. 그럼 판별식을 써야 되겠네? 선생님 지금 짝수 공식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판별식을. 판별식은 x 앞에 숫자 짝수기 때문에 16 짝수기 때문에 짝수 공식 쓰고 있습니다. 자, 불러주세요. 맞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계산했나요? 계산했어? 자, 그러면은 4로 약분해주면은 16-a제곱 b가 될 테고, 결국 a제곱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16에 되는 순서상을 다 찾으세요라는 얘기네. 근데 ab의 값은 정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음수인 것도 가능하겠구만? 근데 a제곱은 정수의 값을 제곱한 건데 ab 중에 빵은 없겠다. 빵이 있으면 16이 안 나올 테니까. 그럼 a제곱의 값이 무조건 양수일 것 같은데 a제곱은? 근데 정수의 값을 제곱했으니까 a제곱은 제곱수네? a제곱은 1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고 9도 될 수 있고 근데 9가 되면은 9하고 정수 곱해서 16은 안 나오겠다. a제곱은 16도 될 수 있겠네? 된 거 맞나요? 하지만 a제곱의 값이 16보다 클 수는 없을 것 같아. b가 정수니까. 됐죠? 그러면은 b의 값은 a제곱이면 b가 누구야? a제곱이 4면 b의 값은 4고 a제곱이 16이면 b의 값은 1인 건가? 그러한 순서상을 구하려고 하는데 a제곱의 값이 1 나오고 b의 값이 16이 나오는 건 누가 있어? a제곱이 1 나오고 b가 16이 나오는 순서상을 찾으려고 하거든? 이게 누구야? 1,16하고 a하고 b의 값은 정수값이거든? a제곱은 1 나오고 b는 16이 나오는
A, B는 이거 말고 또 누가 있어?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듣는 것도 힘들고 늦게 말해주는 것도 힘들어. 누가 더 있어? 마이너스 1,16? 다모야, 화난 사람처럼 얘기해봐봐. 말할 때. 의사 전달이 돼야지 선생님이 좀 수업이 원활할 것 같거든? 좀 더 큰 소리로 또박또박하게 얘기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4하고 4가 나오는 건 수상이 누가 있을까? 십 16하고 1 나오는 건 누가 있어? 네, 그래서 다 해서 6개 있는 것 같아.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문제는 904번으로 갔습니다. 904번이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가지고 첫 번째 나온 눈의 숫자를 A, 두 번째 나오는 숫자를 B라고 한다면 2차 방정식이 중문을 가질 확률값이 필요합니다. X좌표 숫자 짝수인 것 같은데? 쌤 판별식을 썼을 때 판별식이 0이 나와야 돼. 판별식이 뭐야? 불러줘. 네, 이게 지금 판별식이네. 다음도 됐죠 지금? 판별식의 값이 0이 나올 때가 중근입니다. 문제 요구한 거는 A제곱과 B의 값이 똑같을 확률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게 몇 가지나 되는지 세 개수만 세면 되겠네? A나 B가 될 수 있는 건 1부터 6까지죠? A가 1이었을 때 B의 값은 A가 1이면 B의 값은 1, A가 2가 되면 B의 값은 A가 3이 되면 주사위 눈에 9가 없잖아. 그러면 3,9는 세면 안 되겠다. A가 4일 때 B의 값은 16? 그것도 안 되겠다. A가 5였을 때는 앞으로 다 안 되겠구나. 그럼 전체 36개 중에 몇 개라고? 네, 확률의 값은 18분의 1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 풀어낼 문제는 906번으로 갔습니다. 다음은 905번은 자, 906번으로 갔고요.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날 때 1사분면은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겠네? 1사분면을 지나지 말라고? 뭔 소리지? 먼저 1차 함수가 이 점을 지난다고? 그럼 우린 뭘 할 수 있죠? 저 1차 함수가 저 점을 지난다고 써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지금? 방정식이 어떤 숫자를 근으로 갖는다. 2차 방식 파트에서 어떤 방정식이 근을 갖는다. 그럴 때 그 근들을 다 어떻게 했어? 대입해서 등호와 성립한다고 했었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천 번, 수만 번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들이 장고 2학년짜리들, 장성고 2학년짜리들 이런 애들이 근이라고 하는 건 대입하면 등호와 성립한다는 걸 수천 번, 수만 번 하고 나서 또 절대 대입하지 않은 능력을 가진 애들이 있거든?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난다라고 나왔을 때는 그래프한테 함수가 어떤 점을 지났을 때는 점을 그 함수한테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해. 이건 중학교 1학년부터 쭉 수천 번, 수백 번, 수만 번 한단 말이야. 그런데 절대 대입하지 않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아이들이 있어. 그게 너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함수가 점을 지나면 점을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중학교 2학년, 3학년한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하는 행동이란 말이야. 선생님 많이 걱정돼 지금. 앞으로 고3 끝나는 날까지 어떤 함수가 어떤 점을 지난다 그러면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한다는 걸 머릿속에 입력해 놓자. 엄청 많이 하는 행동이야. 자, 선생님은 이 점을 대입하려고 해. y한테는 m을 대입하려고 하고
x한테는 n-를 대입하려고 해.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해. 함수의 그래프가 저점을 지나니까. 그런 m값을 먼저 구할 생각이야. 오른쪽에 있는 값을 전개했더니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5. 그래서 이항해 주려고 해. m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5? m값은 두 개 있는 것 같은데? m값이 누구누구 있어? 오하고 이제 앞으로는 선생님이 식을 한 줄 더 안 써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 앞으로는. 자, m값이 마이너스라고 5라고 하는 건 지금 앞에 것만 고려한 거잖아? 근데 뒤에 것도 고려해야 되잖아. 일사분면을 지나지 않을 때를 찾기 때문에 첫 번째는 m이라는 값이 마이너스일 때 식을 한번 써보려고. 저 함수의 식이 m한테 선생님 지금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있거든? 잘 썼니? 지금 이 식을 일사분면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m값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단 말이야. 맞게 잘 집어넣어서 식을 잘 썼니? 아까는 혹시 계산하지 않고 뇌를 가만히 있었던 거야? 알고 있지만 대답하지 않았던 거야? 어떤 거야? 두 번째 m값한테 이번에 5를 대입하려고 해. 불러. 자, 다음에 있는 녀석의 값을 그림을 그려서 일사분면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확인하려고 한단 말이야. 이것도 1학기 시험범이었네. 자, 그림을 갖다 그리려고 해. 절편이 필요해. y절편은 아유 힘들다 힘들어. y절편은 x절편은 x절편도 마이너스 3? 왜 다문은 근데 y절편 x절편 다 얘기 안 해주지? 절편을 구할 줄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건가요? 머리를 천천히 사용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절편에 대해서 너한테 다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알고 있으니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 되는 건지를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거야, 다모야. 알고 있어? y절편은 x한테 빵 대입해? x절편은 y한테 빵 대입하고? 네. 그럼 이 그림은 일사분면을 지나지 않는 그림이 맞아? 그럼 첫 번째 요 녀석이 우리가 구한 m값이겠구나? 하지만 m값이 5라고 한다면 절편값을 구하려고 하거든. y절편이 누구죠? x절편은 누구죠? 네. y절편의 값은 마이너스 15인데 x절편의 값이 3이라고 한다면 일사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겠네? 이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907번으로 왔습니다. 907번은 1차 부등식과 2차 방정식이 동시에 만족하는 x의 값이 6 하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등식의 해중에도 6이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방정식의 해중에도 6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같은데 두 번째 방식, 첫 번째 부등식부터 풀까? 선생님이 첫 번째 부등식을 푸는 중인데 이항해주자. 이항해주면은 2x, 이항해주면은 k-5까지 이해됐을까? 그럼 해를 갖다고 하면 해의 값은 x라는 녀석의 값이 2분의 k-5보다 크다는 거네? 됐나요? 그런데 이번에는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데 방정식은 왼쪽에 있는 녀석은 선생님 이거 지금 전개하고 있거든? 전개했더니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이 네 그러네요.
오른쪽을 전개했습니다. 이항하려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입니다. 인수분해하겠습니다. x 곱하기 x 4 곱하기 마이너스 6 해라고 하는 건 지금 누구누구 있다고? 네, 마이너스 4하고 6이 해가 있겠군요. 근데 문제에서는 6만 해였으면 좋겠다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x의 값은 6만 있으면 좋겠어. 그때 k의 범위를 구해야 돼. x의 값은 누군가보다 큰 숫자라고 하는 부등식과 x의 값이 마이너스 4하고 6이라는 녀석이 공통되는 게 6만 있으면 좋겠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뭘 가지고 어떻게 풀란 얘기지? 수직선상에 방정식을 만족하는 값은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것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고 6이라고 하는 것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인데 지금 누군가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갖는 게 1차 부등식의 해잖아. 우리는 방정식도 만족하면서 부등식도 만족하는 게 숫자 6만 있으면 좋겠거든. 즉 6이라는 건 이 부등호를 만족했으면 좋겠고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건 이걸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은 저 숫자보다 크다라고 하는 범위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같은데 이러면은 마이너스 4가 6 중에서 부등호를 만족하는 녀석은 6밖에 없다는 것 같은데 한 번에 그렸어야 되는데 자 쌤이 지금 요 녀석의 값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둘 다 만족하는 게 6분인 거 맞아? 이렇게 돼 있으면 둘 다 모두 만족하는 게 6인 거 맞아? 이건 안 되는 거네. 이런 건 된다고? 이거는 둘 다 만족하는 6밖에 없는 거지. 마이너스 4는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는 거지. 다음 지금 이 말이 이해돼 안 돼? 안 돼? 자,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한 거냐면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고 하는 범위가 이렇게 그린 게 이 그림이 x가 마이너스 4보다 큰 거야.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는 녀석과 x가 마이너스 4다, x가 6이다라고 하는 거는 6이라는 녀석은 이 범위에 들어있지. 근데 마이너스 4는 이 범위에 안 들어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공통되는 건 6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해됐을까? 그런데 그림이 이렇게 되면은 공통된 게 마이너스 4하고 6이 공통된다는 얘기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럼 상황은 어떻게 됐을 때 K의 범위 어떻게 됐을 때지? 자, 요 눈금이 동그라미 여기는 눈금이거든? 2분의 K-5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4하고 6 사이에 있으면 좋겠긴 하거든? 등호가 들어가는 걸 확인해야 돼. 자, 이렇게 되면 6이 됐을 땐 된다고 안 된다고? 이러면은 공통되는 게 6밖에 없는 거 맞아? 아니야? 아니야. 이러면 공통되는 게 없어. 이때는 공통되는 게 있어. 이때는 공통되는 게 6분인 거 맞아?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건 괜찮아. 6이 되는 건 안 돼. 이런 얘기거든? 그때 K 범위를 구하라고 하니까 선생님은 지금 2를 곱해준 다음에 5를 더해줄까 싶어. 2를 곱해준 다음에 5를 더할 생각이야.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하는 K의 범위입니다. 이해됐을까요? 자, 이렇게 설명했을 때 수학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게끔 설명한 수익선상에서 설명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거든, 선생님이. 다르게도 풀어보자.
둘 다 만족하는 건 6만 둘 다 만족한다고 했니? 이 두 개의 숫자 중에서 이 부동식을 만족하는 건 6만 만족했으면 좋겠다고? 그럼 6을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고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성립 안 해야 되는 거지. 그럼 6을 대입하게 되면은 6을 대입하면 이게 성립한다고? 하지만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마이너스 4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건 이게 성립하는 거고 성립하지 않는 거는 그렇지 않은 게 성립하지 않는 거거든. 마이너스 4를 대입했는데 이러면은 부동식이 성립하는 거고 이렇지 않으면 성립 안 하는 거라고. 이게 더 쉬운 설명이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 설명을 바꿨는데 이해됐을까? 연어도 이해됐을까? 수익선을 그리지 않고서 6만 만족이 되니까 6을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고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성립하지 않아야 되니까 선생님이 마이너스 4 대입했을 때는 부동호를 바꿨습니다. 자, 여기서는 2배 주고 5를 이항해주면 17보다 K는 작아야 되고요. 여기서는 2배 한 다음에 마이너스 5를 이항했더니 마이너스 3보다는 커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똑같은 애가 나옵니다. 또 풀어야 될 거는 909번으로 왔습니다. 909번은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고 했고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K의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K의 값이 모든 K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한다면 문제를 푸세요라고 하겠네. 일단 제일 먼저 궁금한 건 K값이 궁금해. 1번 문제가 K값을 구하래. 그래서 K를 구해보자. 선생님이 방정식을 이항해주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이항했으니까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X 플러스 25인가? 자, 이게 중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을 적용할 생각이야. 자, 판별식 적용해보자. 아닙니다. 자, 그럼 또 여기서부터 할까? 다무는 판별식을 계산해서 얘기해 줄 수 있니? 모르겠어? 근데 그거는 지금 와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너희 둘한테 또 발생하고 있어. 지금 우리 얼마나 단순한 작업을 하는 거냐면 A에 있는 거, B에 있는 거, C에 있는 게 누군지만 본 다음에 쌤이 너희한테 판별식을 물어본다면 지금 숙제로 꽤 많은 문제를 풀어가지고 여기다 A, B, C에 해당하는 숫자를 집어넣은 것만 산수하면 되거든? 근데 집어넣은 걸 산수를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B의 값 X 앞에 거를 제곱한 걸 쓰고 A하고 C에 해당하는 걸 곱한 녀석에 4배한 녀석을 빼주면 하면 되는데 이건 불가능해. 너희는 지금 그 불가능한 걸 해내고 있는 대단한 아이들인 거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너희가 센수학, 개념센수학에서 되게 많은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거 산수에서 판별식이 누군지 말해줘 라고 하면은 아마 거의 모든 애들이 틀리지 않을 거거든?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는 실은 뻔히 선생님 이유를 알긴 하는데 너희가 빨리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정신 차리고 각성해서 이렇게 뻔한 A, B, C 집어넣는 거 정도는 너건이 했으면 좋겠다. 이건 되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 근데 잘 숫자로 줬을 때 하는데 이렇게 약간만 달라지면 왜 못하지? X 앞에 있는 녀석을 제곱해야 되잖아. 나 지금 이게 B의 값이니까 B의 값 제곱해야 되지. 이해된 거 맞아요? 근데 플러스 값을 제곱하나 마이너스 값을 제곱하나 똑같으니까 지금 X 앞에 거 제곱한 걸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 다음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25니까 100인가? 여기까지 됐을까? 4 곱하기 1 곱하기 25?
A는 1, B의 값은 밑줄 친 거, C의 값은 25, B제곱 마이너스 4AC에 A, B, C 3개 대신에 집어넣기. 이거 못하는 건 불가능해. 자, 중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은 빵이어야 돼. 그러면은 2K-를 제곱한 값이 100이어야 해. 누굴 제곱한 게 100이야? 네,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값이 제곱한 100인 거네. 그럼 10 나오는 K의 값과 마이너스 10 나오는 K 값이 누군지만 구하면 되겠다. 10 나오는 K는 누구야? 마이너스 10 나오는 K는 누구죠? 네, 마이너스 1네 그러고 답하신 거죠? 자, 저 K의 값이 두 개가 있는데 저 K의 값이 첫 번째 거 답이야. 두 번째 거는 MN을 구하래. 이 두 개의 숫자가 이 방정식에서 근이래? K 값들이? 그럼 근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네? 그럼 근이 이런 근을 가지려면은 어떨 때 우리가 이런 근을 갖는다고 얘기하지? 이런 근을 가지려면은 2x-11이라고 한 녀석이 빵 될 때가 2분의 11? 이런 근을 가지려면은 2x 플러스 9의 값이 빵이었을 때가 마이너스 2분의 9? 이 식과 이 식은 서로 같은 식이에요. 전개해서 MN이 누군지만 읽으세요 라는 얘기인 것 같다. 쌤 지금 전개하는 중이야. 불러줄래? 못 들었어. 뭐라고? 네, 그러네요. 마지막은? 네. 그때 M값은 마이너스 4인 것 같아. N값은 마이너스 99고. 빼라는데? MSN을 빼라고 합니다. 답은요. 자, 지금 판별식은 어떤 문제 나와도 판별식에다 숫자 꼴랑 A, B, C에다 숫자 집어넣는 건 항상 잘해야 돼. 이거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풀어야 될 게 몇 번일까요? 10번으로, 910번으로 갔습니다. 910번 문제가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공통인 근을 갖는다고 합니다. 공통인 근이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공통된 근을 가져? 그때 상수 A의 값들의 합의값을 구해보세요. 어? 근데 이거는 A가 누군지 몰랐었고 이것도 A가 누군지 모르는데 인수분해가 되게끔 문제를 만든 거 아닌가? 첫 번째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A가 누군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앞에 건 X하고 X를 곱한 것 같거든? 뒤에 거는 A-라고 마이너스를 곱한 게 이거 두 개 곱한 게 마이너스 A 플러스 1인가? 그리고 대각선끼리 곱해 더하게 되면은 그게 A-2 A라는 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분해가 가능하네. 인수분해했더니 XA-1이라고 X-1이니까 첫 번째 2차 방식의 근은 누구라고? 답답하다. 빨리빨리 얘기하면 좋겠다. 이거 가지고 10초, 20초 시간 끌 일인지 모르겠다. X가 누구라고? 하나는 1이고 또 하나는 자, 이게 근인가요? 이게 X자리에 집어넣으면 빵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것도 A라는 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분해가 되지 않나 싶다. 두 번째 거는 X 곱하기 X가 X의 제곱이고 4 곱하기 A의 값이 4A인데 마이너스가 둘 다 있어도 곱하면 4A네. 대각선끼리 곱한 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의 값이 있네. 1차 함계수에. 따라서 인수분해했더니 X-A하고 X-3입니다. 그때 근해값은 근데 두 개가 공통되는 근이 있다고 하는데 누가 공통되는데? 어떨 때 공통되는데? 1하고 4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 똑같은 게 있다며. 누가 똑같은데?
이게 똑같을 때? A가 누구면 똑같은데? A가 누구면 똑같은데라는 질문을 받으면 보통 대가리가 이렇게 작동해야 되는 것 같아. 똑같다고 하니까 2항에서 2A는 1이고 뇌 속에서 양을 2로 나누기 위해서 이 정도는 그 암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거든. 중학교 1학년 수준? 지금 내 말 이해되니? 뇌를 쉬지 말고 사용해야 되는데 두 개가 같을 때 A가 누군지 물어봤을 때 뇌가 활동하지 않는 문제를 빨리 계산했으면 좋겠어요. 자, A라는 녀석의 값은 2분의 1이면 똑같은 근을 가지는 것 같아. 또 어떨 때 똑같은 애를 가지는 걸까? 또 어떨 때 똑같은 근을 가질 수 있을까?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때 문제에서 A의 값들을 싹 다 더해보세요. 이거 다 더하세요. 다 더했더니 자, 그 다음 또 표현 문제 얘기해 주세요.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식의 풀이도 숙제지 않았냐? 이게 이번 숙제 아니었냐? 저번 시간에 센 수학만 했고 뒤에 거 문제 선생님 풀어오라고 했구나. 너희는 지금 한 챕터만 풀어가지고 보고. 우리 이것도 진도 나갔어. 지금부터 136쪽을 풀기 시작해 주세요. 40번은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의 값이 모두 정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K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정수였으면 좋겠다는 표현에서 x-3의 제곱이 5K니까 x-3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K라고 할 수 있나? 그때 x라는 값은 3만 이항해주면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K이고 두 숫자는 하나는 3 마이너스 루트 5K하고 또 하나는 3 플러스 루트 5K라는 두 개의 근을 가지겠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근데 얘가 지금 바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수가 나와야 돼? 그럼 서로 다른 K가 0이면 같은 숫자가 되니까 K가 0인 건 안 되는 거 같고 K의 값은 자연수라고했구나. K가 누가 되면 이가 정수가 될 수 있죠? 제일 작은 거 고르라는데 네, K가 5였을 때가 루트 속에 있는 값이 제곱수가 되어서 정수가 되겠구나. 그럼 K가 5가 되면 이 숫자는 마이너스 2가 되고 K가 5가 되면 이 숫자는 8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수인 걸 만족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을까요? 또 모르는 문제가 49번보다 다무 앞에 있나요? 그럼 49번으로 가겠습니다.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모두 자연수가 되게끔 하는 A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근이 모두 다 자연수였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자연수 A를 구하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완전제곱식을 이용하라고 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까지 썼고 나머지 건 이항해 주려고 하거든. 숫자 누가 추가돼야지 완전제곱식이 되는 거지? 네, x 앞에 있는 숫자 2로 나눈 녀석을 제곱해서 16이 있어야지 완전제곱식입니다. 앞에 있는 거는 x-4의 제곱인데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8. 나의 바람은 x라는 값이 자연수였으면 좋겠습니다. x-4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 플러스 28. x라는 숫자가 마이너스 4를 이항해줬고 이것들 모두 다 자연수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럼 4에서 누군가를 빼도 자연수, 4한테 누군가를 더해도 자연수였으면 좋겠고 루트는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A라는 자연수가 누구면 될까? A가 14가 되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연수라는 조건을 만족 못할 것 같아. A가 14가 되면은 X의 값은 4로 중분돼 버려. 그 A는 14면 안 됩니다. 그럼 A가 누구면 될까요? A는 자연수라고 써있네요.
A가 10이었을 때 되겠다. A가 12가 되면은 마이너스 24니까 루트 4, 2라서 두 개의 숫자는 4에서 2를 빼면 2, 4에다 2를 더하면 6. 그러면 두 개의 자연수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A는 12를 선택하세요. 라는 얘기네. 됐나요? 또 풀어야 될 거는? 없어요. 짐 싸세요. 갑시다. 그럼 지금 풀고 있는 거 다 끝내가지고, 이 챕터 다 끝내가지고 월요일 날 봅시다. 잘 가세요. 다음 주